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주요 활동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3년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교통에 집중했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1000만 생활인구 달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민선 8기 첫 역점 과제로 사통팔달을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인 연천의 교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2023년 12월 개통했습니다. 연희선 개통 후 연천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고급과 연천읍의 매출은 증가했고 구석기 뎁사리 축제에 다녀간 방문객은 50% 이상 늘었습니다. 김 군수는 교통이야말로 연천 변화의 동력이라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에서 출발하는 급행열차를 출발역인 연천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천까지 연장됐으면 연천이 출발역인데 어찌하여 급행열차가 그 중간인 동두천에서 출발하느냐. 논리적으로 안 맞죠? 저희 연천 군민은 당연한 주장할 정당성이 있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착공과 경기도의 의정연수원,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 유치는 연천이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연천군은 지난해 선포한 2030 생활인구 1000만 도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연천을 방문한 생활인구는 312만 명, 1000만 도시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291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연천군 31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철원군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2030년 생활인구 1000만 도시 우리의 의지입니다.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앞으로의 시간을 서울 연천고속도로 조기 착수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연천고속도로는 경제성 측면이 아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탄간 관광 활성화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한탄강 가든 페스타 확대 등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Y형 출렁다리 개장과 함께 첫 선을 보인 한탄강 가을 가든 페스타. 한탄강 용암대지 위에 조성된 정원형 축제에는 50일 동안 약 30만 명이 방문하면서 포천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봄 가든 페스타도 한 달 동안 16만 명이 찾으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좋죠. 맞아요. 날씨도 좋고. 봄은 즐거워. 네, 좋은 것 같아요. 올해 가을 축제는 한층 더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2달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가을 꽃은 물론 버스킹 공연 등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모양의 무궁화 정원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나랏꽃을 상징하는 무궁화 동산, 한반도 모형의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서 아마 저게 9월 정도, 8월 말이나 9월 정도에는 꽃이 좀 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우축제와 반려동물 관광축제 등을 한탄강에서 함께 열어 시너지 효과도 노립니다. 한탄강은 야간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주상절리와 Y형 출렁다리 등 자연경관에 체험형 미디어 콘텐츠를 더한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사업이 핵심입니다. 비둘기낭을 거쳐서 그 하늘다리를 통해서 또 경관단지와 Y형 출렁다리를 이렇게 순회하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그런 각종 미디어 기술과 또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을 포천시는 가을 페스타가 열리는 9월 1단계 구간을 개방하고 내년 5월 전체 구간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세계 드론 제전, 파크 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한탄강 관광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백영현 시장은 한탄강을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정원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미디어 아트 파크, 또 더 나아가서는 인공 호수와 또 기업 동행 숲이라고 해서 숲이 이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내 제1, 또 세계에서도 관심받는 그런 세계 정원으로 만들어져 갈 건데, 한탄강이 구체화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통해 4계절 관광 명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지난달 말 이재강 국회의원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와 관련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의원은 의정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강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들이 한 6개월에 걸쳐서 3번 토론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한 번 하고 또 의정부 시청에서도 한 번 하고 또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한 것은 보통 대통령 유세 당시에 보통 지역에 오시면 한 15분씩 연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부 오셔가지고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1시간 이상 유세를 하셨어요. 근데 그중에 많은 부분을 미군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장기 임대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결론을 좀 잘 내려보자 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가지 또 단체들이 주장했던 토지 매입비 전액 지원한다거나 또 토지 무상 양려 방식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장기 임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신 것 같아요. 다음 날 바로 실시를 하셨는데 국방부의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기도 평안부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를 모시고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20대도 그랬고 21대 대선에서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꾸준히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에 와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은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사항이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그 열망에 대한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안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장기 임대 방식, 구체적으로는 미군 공여지를 5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관련 그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올라온 상임위 계류된 것도 많은데 이런 법안들을 제일 먼저 정비되고 또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야만이 이 시행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총괄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경부, 국방부, 또 행안부, 기재부, 지방자치제 이렇게 역할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총괄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개발이 본격하게 진행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정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분 의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공유지 개발이 오랜 동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견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또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또 다양해졌습니다. 이것들을 좀 통과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국가주도 개발을 틀 안에서 또 우리 특수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상향식으로 버텀업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정부가 조율하고 지원하고 또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개발로 이루어져야지 실현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유지 개발 문제가 우리 의정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사안인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서 긴 시간을 기다려 주신 만큼 그 기다림 상응하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장기 임대 방식의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적인 노력과 더불어 경기도 의정부시 또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정부시의 산적한 문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불법행위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 중심이었는데요.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이 늘면서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까지 현장 점검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점검단은 자금 조달 계획과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사업자 대출 유형과 토지 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 명의 위법 의심 거래, 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GTX-C 양주역 정차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3일 오전 시청 2층 상황실에서 GTX-C 양주역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용역은 GTX-C 개통에 대비해 양주역 추가 정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은 GTX-C 양주역 정차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와 장래 교통 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정차 전략 수립 등인데요. 용역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GTX-C 양주역 정차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연천사랑 상품권 월 충전 한도가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천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과 보유 한도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천사랑 상품권 20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로 10%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천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과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지원을 촉구하며 지난 4월 21일부터 보산동 캠프 KC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두천 집회가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